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동화사파 작가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제 삶이 제가 그리는 동화책처럼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도연이,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까지. 저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잔잔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죠. 저의 동화같이 행복하고 잔잔했던 결혼 생활에 스며든 그 악몽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평범했던 오후, 하원한 아이와 놀이터를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5살이었고 미끄럼틀 타는 걸 특히 좋아했었죠. 혼자 놀겠다고 하기에 저는 아들을 지켜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한 여자가 저희 아들에게 다가가더군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수수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자신의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집 아이는 저희 집 아들보다 좀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 아들에게 가방 속 젤리를 건네며 뭐라고 얘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자기 아이와 함께 놀자고 말을 거는 듯 했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다가갔어요. 고맙습니다. 도연아, 젤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인사했어? 제 말에 그 여자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네, 방금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가 참 똘똘하고 웃는 게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우리 진우는 3살인데. 그 여자 옆에 있는 작은 아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좀 쑥스러운지 엄마 다리 옆에 꼭 붙어 있었죠. 저희 아들은 진우랑 같이 놀고 싶어 하기에 같이 놀라고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나서 같이 노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둘은 금세 어울려 신나게 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보며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사세요? 아, 네. 저는 저쪽에 210동 살아요. 사실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아이 이름이 뭔가요? 도연이에요. 이름 이쁘네요. 저희 아이는 진우예요. 도연이는 여기 아파트 어린이집 다니나 봐요. 거긴 괜찮나요? 네, 자연 체험 활동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요. 선생님들도 좋으시고요. 진우도 어린이집 찾으시나 봐요? 네, 이제 이사 와서 아직 안 다니고 있거든요. 좀 알아보려고요. 그 여자는 엄청 싹싹하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저희는 육아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이지만 서로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강효정이라고 밝힌 그 여자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언니더라고요. 효정 언니는 괜찮으면 연락처도 좀 달라고 했죠. 은지 씨한테 정보 좀 얻고 싶어서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좀 막막했거든요. 번호 좀 줄 수 있죠? 그럼요, 언니.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에 서로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애 엄마들끼리 번호를 교환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한 번씩 놀이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성격이 잘 맞는 듯 했습니다. 효정 언니와 만나게 되면 어린이집 이야기부터 아이들 편식 습관,
좋은 육아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동네 맛집이나 마트 세일 정보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신기할 정도로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잘 놀았고요. 그렇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죠. 그맘때 남편에게도 효정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언니 만났어. 전에 놀이터에서 만났다고 했던. 아, 210동 산다는? 애들끼리도 너무 잘 놀고 그 언니랑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잘 됐네. 자기도 동네 친구 사귀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인상도 좋고 성격도 차분하고 아들도 순하고 귀엽더라. 남편은? 남편은 지방에서 일해서 거의 주말 부부로 지낸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어 보이더라고. 친정도 꽤 멀다고 하고. 내가 많이 챙겨줘야겠어. 그래, 그래. 잘 지내면 좋지. 같은 아파트 사니까 더더욱. 남편은 잘 됐다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효정 언니와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낮 시간에는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맛집을 가서 브런치도 먹곤 했죠. 또 제가 마감 때문에 바쁜 날이면 언니는 저희 아들을 불러다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저한테는 일에 집중하라고도 해주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지. 은주 너는 너무 혼자 애쓰지 마. 내가 있잖아. 저는 그런 언니가 친언니처럼 고맙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이런저런 개인적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겪는 고충,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까지요.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언니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현명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툰 뒤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글쎄 약속을 또 잊어버린 거 있지? 가끔 보면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속상해. 속상했겠다. 근데 남자들이 원래 좀 그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럴 땐 맛있는 거 해서 기분 좋게 먹고 화풀어. 내가 들어보니 너네 남편 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언니는 희한하게도 늘 제 남편을 칭찬했고 저희 부부 사이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언니와 진우를 저희 집에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언니, 매번 밖에서 볼 게 아니라 집에 놀러와. 어머, 그래도 될까? 그럼. 언니는 고맙다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약속날 언니는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확실히 이 집은 정말 크고 좋다. 우리 집하고 다르네. 사실 저희 아파트는 평수가 여러 개였는데 효정 언니가 있는 동은 저희 아파트에서도 제일 작은 평수의 동이었거든요. 저는 좀 큰 평수였고요. 효정 언니는 집이 너무 예쁘다며 꼭 잡지에서 나오는 집 같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그런가? 감각이 너무 좋아. 나는 어차피 집도 작은 데다 꾸미는 재주가 없어서 집이 엉망인데 이 집은 너무 예뻐. 나도 이런 집 살고 싶네. 칭찬 고마워 언니. 그러던 그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저희 가족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이나 정말 한참이나 그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진 속 인물들을 스캔이라도 하듯 뚫어질 듯이 바라보더라고요. 남편분 인상이 참 좋으시다. 진짜 가정적으로 보이셔.
그리고 도연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 붕어빵이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아빠랑 아들이랑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후로도 언니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놀이터에서 함께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얘네는 형제예요? 그 말에 제가 웃었죠. 아니요. 어머,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닮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유독 효정 언니가 기분 좋게 웃으며 그 말을 반겼습니다. 어머, 정말 그래 보여? 예, 똑 닮았는데 형제가 아니라니 신기하네. 그렇게 말하시고 가셨는데 효정 언니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우가 잘생긴 도연이 형아를 닮았다니. 나 너무 좋은데? 에이, 진우도 잘생겼죠. 그래? 저는 저희 아들과 진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전까진 미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둘이 많이 닮았더라고요. 웃는 모습, 동그란 코, 살짝 처진 눈매까지. 아이들이 함께 웃을 때면 정말 형제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랑 언니는 외모가 전혀 비슷한 느낌이나 이미지가 아닌데 각자의 아들 둘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언니네 남편이 우리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겼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언니네 남편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생겼죠. 저희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제가 놀이터에 있다는 말에 곧장 그리로 온 겁니다. 멀리서 저와 아들을 향해 은주야, 도연아 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그런데 제 앞으로 다가온 남편은 제 옆에 서 있는 효정 언니를 보고는 그 순간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우뚝 멈춰서기까지 했죠. 환하게 웃던 남편이 갑자기 동공에서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놀란 얼굴이었죠. 그걸 지켜본 저는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남편이 효정 언니를 아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너무나 태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저희 남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연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한 기색을 좀 거두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더군요. 언니의 평온한 얼굴과 남편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쪽은 효정 언니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런데 남편은 언니 쪽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남편은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편인데 누가 봐도 남편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언니네 아들 진우가 저희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아빠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다리에 매달렸거든요. 남편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언니는 웃으며 진우를 떼어냈죠. 어머나, 죄송해요. 진우가 아빠로 착각을 했나 봐요. 요즘 남편이 자주 집에 안 와서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남편의 얼굴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문이 생겼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떠보듯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놀이터에서 만난 효정 언니 혹시 아는 사람이야?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던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 아까 갑자기 급체한 것처럼 속이 안 좋고 머리가 띵하더라고. 정말? 갑자기 어지럽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뭐.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심근경색 뭐 이런 증세 아니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급체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괜찮고 병원 안 가도 돼? 병원까지는 뭐 이제 좀 낫긴 한데. 근데 자기야, 음. 그 언니랑 요즘 많이 친하게 지내지? 효정 언니? 어. 아, 남편 얘기도 들었어? 전에 말했잖아. 주말 부부라고.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효정 언니 아는 사람이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갑자기 또 급체기가 올라온다. 아무래도 나 좀 쉬어야겠어. 그래 그럼. 남편의 말에 좀 석연치 않은 기분도 있었지만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까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게 급체기 때문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깼어요. 그리고 옆을 더듬어 보니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잠이 확 깨는 겁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봤는데 작은 방에서 남편이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 새벽에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지 싶었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미쳤어? 뭐 어쩌자는 거야? 같은 말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뭐지 싶어서 문을 열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자고 누구랑 통화해?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언제 일어났냐면서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회사 일 때문에 통화할 게 좀 있었다면서 얼른 자자며 제 등을 떠밀었죠.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회사 사람과 저런 통화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남편이 뭔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이 출근 전 씻으러 간 사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요. 그런데 어제 새벽 시간에 통화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통화 기록이 지워져 있는 걸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 새벽에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기록을 지운 거니까요. 남편이 뭔가를 속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바람을 피우는 거라는 짐작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그 통화 내용도 좀 이상했고요. 세상 다정하고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딴짓을 한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어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효정 언니를 만나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밤 늦게 비밀 통화를 하고 기록을 지우기까지 했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정말 회사 일일 수도 있지. 은주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남편을 좀 더 믿어줘봐. 언니의 얘기를 들어도 제 마음속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언니는 밖에서 계속 있긴 그렇고 자기 집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 언니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언니네 집은 저희 집보단 좀 작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애 키우는 집임에도 살림살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언니는 저를 위해 차를 준비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고 언니는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저는 열려있는 안방의 방문 사이로 뭔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방에는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도 남편의 사진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제 발길을 잡는 겁니다. 사실 집을 구경해도 안방까지 들어가는 건 실례라는 걸 아는데 언니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왜냐면 벽면에 붙여놓은 사진들은 제 남편 최성진의 사진들이었거든요. 사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건 분명 제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최성진이 진으로 보이는 작은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도 있고 효정 언니가 몰래 옆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도 있었어요.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은 없었고요. 친한 언니네 집 안방 벽면에 붙어있는 내 남편의 사진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나요. 소름이 쫙 돋고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언니 남편인데 내 남편하고 닮은 건가? 해서 여러 번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닮을 수는 없었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경악스럽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꿈을 꾸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때 어느샌가 제 등 뒤에 다가와 서 있던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겁니다. 차 마셔. 저는 그 말에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보는데 언니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왔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이 사람 내 남편이잖아. 그러자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얼굴로 살짝 미소까지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네 남편. 그리고 우리 진우 아빠기도 하지. 라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네 남편 최성진, 우리 진우 아빠야. 너한테 언젠가 말해야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좀 많이 놀랐겠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내 남편과 바람을 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너무 놀라니까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기괴해서 믿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저와 제 아들이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그냥 여기를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언니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그 방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아이는 왜 갑자기 가느냐고 칭얼거렸는데 저는 그냥 아이를 확 당겨서 신발을 신겼습니다. 왜? 더 놀고 가지 않고. 라길래 돌아봤는데 그 언니가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고 저거 진짜 미친년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연락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효정이랑 무슨 사이냐고 악을 지르니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집으로 갔는데 진정이 안 되고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너 뭐야? 강효정 그 여자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저기 여보, 내가 다 보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 여자 집에 당신 사진 있더라.
그리고 당신이 진우 아빠래. 이게 무슨... 당신 입으로 말해봐. 거짓말할 생각 말고 다 말해봐. 그 순간 남편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남편은 몇 년 전 회사 동료들과 저 몰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효정 언니, 아니 강효정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남편은 강효정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한 3개월인가 만났다면서요. 그러다가 강효정이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우였겠죠. 남편은 자신은 가정이 있으니 아이를 지어달라고 부탁하며 강효정에게 수술비를 건넸고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강효정은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 종적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나타난 강효정은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울 테니 양육비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군요. 남편은 제게 들킬까봐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강효정의 부탁으로 가끔은 아이도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벽에 붙어있는 사진은 그럴 때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거죠. 너무 경악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그 여자 임신했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여자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수술하고 끝내자고.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빌기까지 했어.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대로 아이를 낳았고 그 뒤로 당신한테 이른다면서 내 목줄을 잡고 흔든 거야.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 그래놓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라고. 놀이터에서 그 여자 마주쳤을 때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 여자 정상이 아니야. 당신한테도 일부러 접근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야. 나도 덫에 걸린 거라고.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당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나 몰래 나이트클럽 가고 거기서 여자 만나서 무려 3개월 넘게 바람을 피고 애까지 그래놓고 뭐가 어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조차 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제 앞에선 조금의 티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악스럽던지요.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강효정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최성진 아내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접근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남편놈의 잘못 때문에 나와 우리 아이까지 그런 미친 여자에게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꼴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소름 끼치게 만들더군요. 무엇보다 도대체 강효정이 왜 내게 접근한 건지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결국 강효정에게 연락해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왜 그랬냐니? 애아빠가 똑같은데 그럼 진우랑 도연이는 형제잖아. 같이 키우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우리 진우는 아빠를 잘 못 보니까 섭섭해하는 것 같고 해서 성진 씨 근처로 온 것도 있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 나 더 욕심 없어. 그냥 너는 본처 하고 나는 여기서 조용히 지낼게. 지금처럼 아이들도 자주 만나게 해주고. 어때? 라는데 그 해맑은 목소리가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이어야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하죠. 이 여자는 제대로 미친 여자였고 더 이상 엮이면 큰일 나겠구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뒤집어졌고 시댁에 전화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남편은 잘못했다 봐달라 빌었지만 저는 지체 없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빌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 여자는 미친 여자라면서 그런 여자한테 당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대요. 그 여자랑도 관계를 끝내고 이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여자에게서 도망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 여자에게서 도망을 쳐야 되나요? 도망을 치고 싶으면 남편놈 혼자서 도망치던지요. 그리고 어쨌든 진우가 지 새끼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이 거짓말을 그토록 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 몰래 그런 이중생활을 했다는 걸 눈꼽만치도 몰랐거든요. 제가 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남편도 정말 철저했던 거죠. 저를 속이는데 그토록 철저했던 그 남자를 앞으로 어떻게 더 믿고 살겠나요? 저희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끝난 거죠.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돌아섰고 이혼밖에 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어쩌면 강효정 그 여자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기 위해 저한테 접근하고 저희 집을 뒤집어 놓은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배신하고 연기했던 그 남자와 한 이불을 덮고 살 수 없었고 또 이 미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 여자랑도 모든 관계를 끝내고 싶었고요. 그 여자가 저희 아들을 알고 이 상황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고수했고 위자료와 양육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남편이나 시댁과의 연락은 철저히 피했죠. 결국 남편은 제가 뜻을 바꾸지 않자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하더라도 강효정 그 여자와는 상종도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라고 그 미친 여자랑 살림을 차리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말았죠. 그런데 강효정의 진짜 목적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분란을 일으켜 저 이혼시키고 자기가 제 남편을 차지할 요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은 저랑 이혼하든 안 하든 강효정하고는 절대 재혼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나오니 그 얘기를 들은 강효정은 미쳐 날뛰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시댁에 찾아가 성진 씨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 아이가 최 씨 집안 핏줄이다라고 소리치며 자살소동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난리부르스를 친 건지 아파트 단지가 뒤집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더군요.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나고요. 한바탕의 난리와 여러 사건 끝에 강효정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 치료 결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빠인 남편은 결국 진우를 데려온 모양이고 차마 핏줄을 내치지 못한 시부모님께서 현재 그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더군요. 막말로 남편이 저지른 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상처를 받은 거죠. 남편은 뒤늦게 자기 행동을 너무나 후회한다면서 처절하게 후회하고 술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일로 전화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시부모님도 끊어냈습니다. 본인이 저 속이고 바람 피우고 외도한 여자가 임신하니 돈 주고 애 지우라고 하고 그런 소름 끼치는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게 더 어이없더라고요. 그는 여러 일의 여파로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고 망가진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산다고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고 제가 알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환상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밤을 새며 슬퍼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이 일을 제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었겠나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그 상간녀가 임신을 한 것도, 또 그 상간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접근한 것도 제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불의의 사고처럼 그냥 저에게 일어난 사고일 뿐인 거죠.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돌봐야 할 저의 소중한 아이도 있었기에 계속 신세한탄하며 분해하고 괴로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미친 인간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정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자였고 저희 남편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었잖아요. 막말로 나중에 눈 뒤집혀서 저나 저희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전에 알게 된 거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깨끗이 끝을 낸 게 차라리 다행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건 강효정이랑 지낼 때 그 여자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그토록 문제가 있었다면 티가 났을 텐데 그저 저에게는 상냥하고 착한 동네 언니일 뿐이었거든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긴 하네요. 남편과 그려나가던 제 결혼 생활이라는 동화는 찢겨져 버렸지만요. 이제는 제 아들 도연이와 저 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나가려 합니다. 더 이상 예쁘고 따뜻한 색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진실된 색으로 말이죠.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나갈 제 앞날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